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Private payroll growth surged by 235,000 in December, well above estimate, ADP reports. 네, 미국 고용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의 수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민간 부문 고용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겁니다. 우선은 ADP 민간 고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고용시장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고용보고업체인 ADP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미국 기업들의 민간 고용이 23만 5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5만 3천 개를 크게 웃돌고 전달 기록했던 18만 2천 개도 큰 폭으로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ADP 고용보고서 수치를 살펴보면 민간 부문 고용이 견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전주보다 19,000건 감소한 20만 4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최근 14주 동안의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의 수는 줄어든 반면에 고용 부분에서는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고용시장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외신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또 외신은 이러한 노동시장을 보면서 연준의 통화 긴축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노동시장이 식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임금이 오르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건데요. 이러한 우려감이 더 커질 경우에는 강한 노동시장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집중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준의 긴축 기조를 더욱더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무역 적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US trade deficit shrinks sharply as imports tumble. 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수치부터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전월보다 21% 급감하며 61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하나로 봤을 때는 약 7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전월보다 21% 급감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낸 건데요. 전월 대비 21%의 감소폭은 지난 2009년 2월 이후에 1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원인은 미국인들의 소비에 있었는데요. 미국인들이 상품 대신에 서비스 분야에 지갑을 더 많이 열고 있다는 점과 함께 경기 불확실성 속에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 자체를 아예 줄인 것도 원인으로 작용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진정된 것이 또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수출의 경우에는 2,519억 달러로 전월보다 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무역적자 개선은 미국의 4분기 GDP 집계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urozone Industrial Producer Prices declined by 0.9% in November. 네, 유럽의 지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2달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떠한 수치가 나왔는지 기사 코멘트 통해서 보겠습니다. 유로스타트 분석에 따르면 2022년 11월 유럽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0.9%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2달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재 시간 5일을 기준으로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19개국인 유로존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9%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 물가 상승률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10월 PPI도 월 기준으로 봤을 때 3% 하락하면서 마이너스세를 나타낸 것에 한 번 더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유럽 시장에서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렇게 2달 연속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넘어가서 종목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그리고 아이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Apple to sign lock share for iPhone production in China. 네, 어떠한 내용인지 업데이트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석가들은 애플이 폭스콘의 코로나 확진자 영향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생산 라인과 공급망 기지를 분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애플이 대규모 봉쇄 반대 시위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폭스콘 공장에서의 이런 생산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나온 건데요. 여러 가지 소식통을 인용을 했을 때 애플이 중국 럭스쉐어와 함께 처음으로 대규모 아이폰 제조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럭스쉐어는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에 이어서 또 다른 중국 내 프리미엄 아이폰 제조사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 럭스쉐어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시장 조사기관의 카운터포인트의 이반람 애널리스트는 럭스쉐어가 프리미엄 아이폰 제조 계약을 수주하는 것은 향후 더 다양한 고객들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증거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EU recommends that travelers from China be required to take a COVID test before entering Europe. 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보이자 글로벌적으로 중국에서 나타나는 입국자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유럽의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해 27개 국가에게 코로나19 사전 검사 조치를 도입하라고 권장하자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후 회원국들은 중국에 오가는 항공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고요. 또 중국발 입국자가 이후에 도착한 이후에는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및 항공편 폐수 검사 등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럽과 나머지 글로벌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입국자들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동남아의 상황은 또 달라 보였습니다. 동남아는 관광 활성화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중국발 입국자에게 이러한 규제 조치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나선 건데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별도 규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입국하는 사람들보다는 관광객 활성화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소식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